자, 오늘 분석할 내용은 진짜 흥미롭습니다. 바로 AI 하드웨어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엄청난 격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AI 산업 전체가 메모리라는 거대한 병목 현상에 꽉 막혀 있는 상태죠. 현재로서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의심할 여지 없는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과연 이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릴 새로운 도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AI 메모리의 병목 현상을 가볍게 짚어보고 완전히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ZAM의 정체와 그 핵심 기술을 뜯어볼 겁니다. 이어서 HBM과의 정면 승부, 숨겨진 리스크, 그리고 결국 메모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까지 속도감 있게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 바로 대역폭을 향한 끝없는 갈증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이 꽤 심각하거든요. AI 모델 덩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연산 장치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길은 여전히 좁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장벽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쾅 하고 부딪혀 버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현재 업계의 표준인 HBM을 떠올려 볼까요? 쉽게 말해서 실리콘 칩들을 고층 빌딩처럼 높게 겹겹이 쌓아 올린 다음에 위아래를 관통하는 엘리베이터 통로, 전문 용어로는 TSV라고 하죠. 이 통로를 수직으로 뻥 뚫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든 겁니다. 진짜 엄청난 혁신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엘리베이터 통로를 뚫는 게 상상 이상으로 비싸고 까다롭다는 겁니다. 고온에서 처리해야 하다 보니 전력 소모도 엄청나고요. 제일 치명적인 건 정해진 패키지 면적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칩의 용량이 이미 물리적인 한계치에 거의 다다랐다는 사실이에요. 더 쌓고 싶어도 마음처럼 쌓기가 힘든 상황인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인텔과 소프트뱅크 진영이 밀고 있는 작지만 거대한 도전자, 이름하여 JAM, Jet Angle 메모리입니다. 이 JAM의 구조를 보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기존처럼 칩 한가운데를 무식하게 뚫어버리는 대신에 칩 외곽을 감싸는 구리 재질의 지그재그 형태, 그러니까 Z 모양의 계단을 만들었어요. 완전히 발상을 전환한 거죠. 이렇게 하면 칩들을 파손 위험 없이 훨씬 더 촘촘하고 빽빽하게 쌓아 올릴 수 있거든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거대한 내부 통로를 없애고 신호가 이동하는 경로를 확 줄였더니 인텔 측 주장에 따르면 HBM 대비 전력 소비를 무려 5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절반이라니요. 데이터 센터 전기세랑 발열 문제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용을 무려 60%나 절감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목표까지 내세웠어요. 그 복잡하고 비싼 시가 공정이 빠지니까 제조 원가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수조 원 단위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 제안이 아닐 수 없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JAIM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술 NGDB와 EMIB라는 두 가지 반도체 공정을 살짝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NGDB, 즉 차세대 디램 본딩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칩을 붙일 때 엄청나게 뜨거운 열로 납땜을 해야 했잖아요. 이걸 완전히 버렸습니다. 대신 상온,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온도에서 칩을 다이렉트로 붙여버리는 융합 공정을 채택한 거예요. 덕분에 아주 얇고 섬세한 칩들이 열을 받아서 휘거나 망가질 일 없이 완벽하게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두 기술이 만나는 지점인데요. 1마이크론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초미세 구리 패드들을 직접 융합한 다음에 여기에 인텔의 작고 저렴한 EMIB 실리콘 브릿지를 싹 연결해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기존 HBM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그 엄청 크고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를 아예 쓸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쯤에서 두 기술을 한번 정면으로 맞붙여 볼까요? 이 패기 넘치는 신입이 기존 챔피언이랑 비교해서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HBM은 40에서 55마이크론 크기의 꽤 넓은 마이크로범프에 의존하고 칩 맨 아래에 무거운 제어용 베이스 로직 다이를 꼭 깔아야 하거든요. 근데 젠 AM은 이 간경을 10마이크론 이하로 확 줄여버렸어요. 게다가 베이스 로직의 기능들을
EMIB 브리지를 통해서 호스트 기기 쪽으로 분산시켜 버리니까 패키징 설계의 자유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혹시 속으로 이거 그냥 연구소에서나 떠드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산디아 국립연구소랑 인텔이 이미 8층으로 쌓아 올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어요. HBM이랑 똑같은 풋프린트를 차지하는데 용량은 무려 2배에서 3배나 더 들어간다는 걸 실제로 증명해버린 거죠.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하지만 우리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ZAM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ZAM이 넘어야 할 거대한 장벽과 리스크들을 짚어볼게요. 당장 공급망 현실만 봐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HBM 진영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거인들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쫙 수직 계열화해서 엄청나게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고 있는 반면에요. 잼은 인텔, 외부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들이 이제 막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야 하는 아주 파편화된 생태계라는 거죠. 조율할게 산더미라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뢰성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풀가동되잖아요. HBM은 지난 10년 동안 구르면서 이 험난한 환경을 버틴다는 걸 증명했는데 잼은 아직 그런 장기 실전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최고 큰 손들이 당장은 HBM 로드맵에 올인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 판을 엎기는 솔직히 진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앵글 메모리가 마주한 가장 무서운 적은 물리학도 꼬여있는 공급망도 아닙니다. 바로 시간이죠. 철저한 시간과의 레이스입니다. 앞으로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잼은 아무리 빨라도 2029년쯤에나 본격적인 상용화가 될까 말까 한데 저 거대한 HBM 진영은 당장 2026년에 HBM4, 이어서 HBM4E까지 쉴 새 없이 찍어내면서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거든요. 안타깝지만 잼은 이 파티에 너무 늦게 도착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 자료들이 가리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요. JAM이 단숨에 HBM을 끌어내리고 왕좌를 차지한다기보다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며 공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연산량이 폭발하는 AI 학습 영역은 계속 HBM이 꽉 잡고 가겠지만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 용량을 많이 필요한 AI 추론 영역에서는 JAM이 아주 쏠쏠하고 확실한 틈새 시장을 장악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앞으로 몇 년간 반도체 시장에서 벌어질 이 거인들의 대결,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ZM이 이 견고한 시장의 룰을 완전히 박살낼 혁명적인 무기가 될까요? 아니면 HBM이 쌓아올린 저 거대한 장벽이 끝내 넘을 수 없는 선으로 남게 될까요? 이 숨막히는 기술의 진화,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뵙겠습니다.